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청약 신청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청약 전략들을 짜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해서 당첨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 역시 동반 상승을 하면서 이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택의 수급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마저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까지 추월하는 그런 현상까지 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매수하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죠. 아파트 청약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생물과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미리 선점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느낀 겁니다. 물론 그 시간, 20년의 시간 속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아마 체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전략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의 전략은 그 시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자본 여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청약의 전략들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냥 단편히 어떠한 사람이 저한테 제가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 청약의 전략을 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어떠한 시점에서 자기 상황을 팩트 있게 정확하게 A부터 Z까지 얘기를 해준다면 거기에 따른 제 생각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대다수의 많은, 그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떠한 전략들을 채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기에는 쉽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청약 전략이 또 틀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2020년에 이제 리얼투데이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리얼투데이에서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3년 동안 아파트 주택 형별 그 평균 청약 경쟁률을 나타낸 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 공급된 가구수를 한번 본다면 2018년도에 전용 84제곱미터의 공급된 가구수가 69,181가구가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 해에 이제 100만 4,392명이 청약을 해서 평균 기록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4.52대 1이 나왔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62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2019년에는 이제 82,491가구 모집에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이 124만 8,615명이 신청을 해서 평균 경쟁률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5.14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는 10.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이 84 전용 면적하고 전용 5구의 제곱미터 면적이 그렇게 큰 경쟁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이제 들어서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14일에 기준 전용 84제곱미터의 주택형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전용 84제곱미터와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쟁률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2020년이 되면서는 경쟁률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그렇게 전용 면적의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올해가 되면서 청약의 경쟁률은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의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청약 전략을 짜실 때 어떤 평형을 신청을 해야지 청약 경쟁률에 당첨될 수 있는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84제곱미터보다는 59제곱미터, 평형이 작은 평형의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청약 전략을 짤 수가 있지만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됐을 때는 이렇게 전용 면적에 따른 청약 경쟁률이 또 틀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청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투자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생물과 같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현 상황들 그리고 현재의 정부 정책들 그리고 규제 완화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천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부동산의 공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대세 상승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또는 대세 하락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죠. 대세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 대세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셔라. 그분들 역시 다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말씀을 100%다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청약 전략이 틀려지는 것과 같이 한 부분만을 포커싱 해가지고 무조건 오르겠다, 무조건 내리겠다 하는 한쪽 방향의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얘기들을 잘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단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이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경매나 뭐 매매나 청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경험 학문이에요. 부동산은. 내가 부동산을 1개를 사봤느냐 2개를 사봤느냐 그러한 경험들이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내가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지속해서 이런 영상들을 다뤄오면서 제가 청약에 당첨된 사례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청약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양 물량들을 다루면서 그때의 시점에 따른 청약 전략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청약 전략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영상들, 과거의 영상들을 봤을 때는 그러한 영상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찍은 영상들은 과거의 한 시점에 그 시점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찍은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영상이 지금도 통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평형대만을 보고 청약 전략을 짜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평형대에 청약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니까 84제곱미터의 물량은 돼야 되지 않을까? 방 3개나 4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형대의 넓은 평형대를 청약 신청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84제곱미터보다 59제곱미터의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때는 59제곱미터의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다는 그런 자료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청약을 신청했을 때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어떠한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냐면 다자녀라든가 그러니까 자녀가 3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부모 특공 그래서 노부모 그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그런 특별 공급에 대한 전략들을 짜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있으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 3명이면 5명이죠.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방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최소한 3개 이상의 방이 돼야겠죠. 아이들도 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내하고 남편도 부부의 방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때 청약 전략을 짜면서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다자녀나 노후모 특공을 부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넓은 평형대를 다 원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평수가 작은 이러한 조건을 가진 특별공급의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평수를 작은 것을 공략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했을 때는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어떻게 남겼냐면은, 야, 너나 가가지고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좁은 평수에서 살아라. 그런 댓글들을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야, 자녀 3명이나 되는데 작은 평수에서 어떻게 사냐.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뭐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 방 4개짜리, 3개짜리를 계속 청약 신청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서 안 됐다는 거예요. 청약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은 구축의 아파트를 사셨겠죠. 그 특별공급의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이제 구축의 아파트를 샀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제가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는데 작은 평형대를 본인이 좀 협소하지만 작은 평형대를 신청해가지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 영상을 보고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했더니 정말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평생 살 겁니까? 평생 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분들은 평생 살 게 아니에요. 2년 정도 산 다음에 비과세 여건을 만들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내가 일단은 청약 당첨이 되면 그 환가의 차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좋은 평형대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청약의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틀린 역발상을 해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당첨될 수 있는 평형대의 선택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우선 하시는 게,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원가로 살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게 있는 물량들은 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를 이렇게 사게 된다면, 청약을 통해서 내가 당첨이 되게 된다면 내가 1년에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모은 것보다 훨씬 많은 나의 자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틀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치킨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치킨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다 떡볶이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내가 떡볶이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틀린 틈새의 시장, 다른 사람들, 시장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시장의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틈새의 시장을 찾아가지고 이 블루오션의 시장에서 내가 먼저 미리 선점을 하게 된다면 이 블루오션의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뒤늦게 시작하는 후발 주자들보다 내가 선점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들, 사업의 효과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파트의 청약 시장, 부동산의 시장 굉장히 불안정하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기회는 온다. 이 생각은 저는 전혀 1%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은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청약에 대한 부분들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평형대에 신청을 하는 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또는 추첨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다뤘죠.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의 대형 평수의 선호 사상이 지금 높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사태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이 2명이 있다면 방 하나, 2개 주고 부부방 해가지고 3개의 방만 있었다면 지금은 홈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업무할 수 있는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넓은 평형을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현재의 팩트에 기반을 한 이런 자료들이나 신문 기사나 매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청약 전략들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금 더 틀리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굉장히 지속되고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누군가는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지금 뭐 할 게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인 스스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시장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틀을 좀 깨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채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평형에 따른 청약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제 얘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 영상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정리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재테크의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변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재테크의 마인드가 정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나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지 아마 천천히 여러분들의 능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레벨업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항상 진심을 담아서 성심을 다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